청와대 다주택자 재산 평균이 7억씩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집들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6일)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저도 뭐 빈둥빈둥거리면서 밀린 뉴스와 또 TV 굉장히 막 재밌는 그 개그맨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개그쇼를 할 수 없고 드라마 같은 개그쇼 이런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뉴스, 기사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접한 것들이 1주택 외에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 말하자면 소위 공무원들, 노영민 할아버지부터 비롯해 얼굴을 봐도 말할 때마다 이게 기분이 나쁘죠. 저는 그분이 노영민 씨가 뭐라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되게 언짢아져요. 인상 팍 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니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다 이거 잡았어. 하려면 하지. 왜 말이 많아? 뭐 청문회니 뭐니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까딱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사람 앉혀놨겠죠. 지면 안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뭔가 그래도 그 좀 상대방이 보기에도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할아버지가 얘기할 적에는 알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런 거 할 적에는 정말 진짜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결국 대통령이 말한 거를 말을 안 듣거나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공고했다. 입을 좀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나도 집이 2개다. 청주 거기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면서 사실 자기 텃밭이신 데 아닙니까? 거기에 집 한 채 있고 그다음에 반포에 집이 한 채 있네요. 2억 얼마에 샀다는데 최근에는 11억까지 뛴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재건축이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또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아까운 곳이죠. 그런데도 과감하게 반포집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금방 그것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잘못 얘기했다. 청주집을 팔고 반포집을 한 채 가질 거야. 이게 청주집이 팔리나요? 청주의 지방집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 누구나 다 지방집 먼저 정리하겠죠. 팔리지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대통령이 명령을 했으면 어떤 거든 빨리 팔릴 수 있는 집을 처분을 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포집은 아니고 청주집이야. 청주집으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나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이 정권이 거의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끝나는 건가요? 어쩌면 와이프한테 차라리 공무원을 그만두는 게 낫지. 이거 뻔히 2억 얼마에 사가지고 지금 11억 5천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재건축 되면은 더 10억이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지금. 10억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 하고 야단 맞으면서 알아서 내가 지금 전화 받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게 반포집이 아니고 청주집이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말을 바꾼 건 아닌지. 부동산을 얘기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영민 씨를 비롯해서 그 1가구 3주택인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하얀 머리죠. 외교부 장관 강경화 씨. 1가구 3주택 대단합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여러 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장관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급실급실 박 장관님. 그래요. 네, 잘들 하세요. 내 자리는 이제 딴 국회의원 되실 분 주고 이제 자리 하나 받고 쭉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택해놓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군림하고 있는 박영선 씨. 1가구 3주택이네요.
일본에도 또 집이 있고 저처럼 만만치 않게 재산을 굉장히 많이 일궜네요. 연예인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일궜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었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많이 버리면 나중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저처럼 아예 연예인 하면서 그냥 쭉 살면서 또 고생하면서 사업도 하고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은 이게 공무원들은 하면서 뭔가 이게 좀 뒷근육으로 뭐 한 건 없는 건지 뭐 이렇게 조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구린 것도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정치를 할 거면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정치도 하면서 투명하지도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것이죠. 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해외에 여러 사람들을 보더라도 가끔 뭐 흐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할 거면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적에는 구리다. 별로 모범이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주택자들 중에 또 하나. 추미애 씨. 나오면 요즘 뭐 인상 팍팍 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또 이거 추미애 씨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 말을 했다고 또 전라도 사람 아닌데 왜 대구 사람이다. 어머니 아버님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도 말을 해야 강한 이 대선 주자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 대선 나오면 전부 그냥 99% 찍지 않습니까? 전라도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대선도 전라도의 99%의 투표를 생각하며 전라도 사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있다. 근데 이 사투리가 그분이 약간 어중쩡해요. 제 동생도 대구에 살지만은 그래 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톤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말을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 아버님이 대구 분이고 전라도 분이고 우리 추미애 씨는 대구다 이런 얘기 하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우리 추미애 씨도 집이 1가구 2주택. 뭐 아들 문제도 있고 딸 문제도 뭐 중국에 직장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여러 변모를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면 큰 소리 치는 저 모습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 여러 사람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씨는 1가구 2주택에서 작년 2월에 기사를 찾아서 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연천 집을 친동생에게 네, 급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친척과 가족과 패밀리입니다. 제일 많이 여러 가지로 이 방법을 써먹는 게 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급할 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천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일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곳에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연천집은 부랴부랴 작년에 그래도 자기는 팔았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게끔 바운드를 만들어놨네요. 친동생한테 남편 집을 판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의심을 또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1가구 이제 홍남기 부총리 뭐 좀 사정이 있다 뭐 최기영 과기 정통부 장관 뭐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단지에 2채를 갖고 있고 이거 뭐 굉장히 돈이 좌파 여러분들의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에 대해서 그냥 악착같고 이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들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어떻게든지 긁어서 모아가지고 끄집어내고 자기들은 돈 안 내면서 있는 사람한테는 다 끄집어내서 자기가 이거 걷어다가 또 남한테 지도를 아니니까 위에 대가리부터 아래 대가리까지 막 그냥 쏟아붓는 거죠. 뭐 가져 내 돈 아닌데 내 돈이면 뭐 내가 내 돈이면 정리하지 이거 이렇게 맘대로 안 하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남의 돈을 갖다 받다가 막 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막 뿌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투페이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죠 여러분. 청와대 다주택자 재산 평균이 7억씩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집들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재건축, 재개발도 구분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여자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또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일단 얘기를 시작하면 얘기는 줄줄 하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재건축도 모르고 재개발. 정말 그것도 모르고 40년을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 참 한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몰래 들어와서 뭐라 그러나, 뭐 좋은 이야기 있나, 앞으로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이런 거 정보만 싹 뽑아가고 뒷근육으로는 나를 계속 씹으면서 물어뜯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제발 들어와서 보지 마시고 다른데 그 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구분 못하고 얘기한다 이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혼을 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하러 들어와서 제 유튜브 들으십니까? 헷갈려서 말을 정말 어떤 정말 말 잘하는 사람도 이게 머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7개를 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편화적으로 양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청와대에 다 주택자 잡겠다. 제일 먼저 자기네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겠다. 이 모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우리 문통께서도 이미 이제 본인이 가서 또 후에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살 준비를 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는 살 준비 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이거 다 이렇게 정리하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집 절대 먼저 팔지 서울에 있는 이거 재건축 남아있는 이 돈 보이는 거 이것을 팔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제 7월인데 8, 9, 10, 11, 12, 12월까지 큰 일들이 많이 이벤트성이 있겠지만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 견디시면서 겨울을 넘기면 이제 새로운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서 이런 일들은 참 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흐지부지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꼿꼿하게 22번에 걸친 6.17 대책에 대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항상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액션 그리고 허허허허 했던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대통령까지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통령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공부를 지금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공부 또 정치적인 공부 철학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왜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또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배는 더 읽으셔야 되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하는 겁니다. 고깝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도생할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더 좋은 더 나은 돌파를 찾기 위해 박미TV 계속해서 꾸준히 봐주십시오. 좋은 정보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공부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